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라입니다. 다이어트를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살이 빠진다는 포상이 있죠. 그런데 다이어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살이 안 빠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요요가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뭔가 손해 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돼도 뭐 별 손해는 없겠죠. 그냥 안 빠지는 것만 있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방법을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방법이 잘못되면요, 이게 심지어 살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다? 네, 사실이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메타볼릭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대사 적응이라고 하고요. 일단 대사가 뭔지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신진대사랑 비슷한 겁니다. 대사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그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쓰이는 모든 과정을 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사 적응이란 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적게 먹거나 굶어서 살을 빼려고 할 때 그 적게 먹은 음식 양만큼 우리 몸에서 대사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여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2500칼로리를 드시고 계셨다면 우리 몸의 대사도 거기에 맞게 2500칼로리 들어오는 거에 맞게 거기 맞춰서 씁니다. 우리가 월급이 300만 원이면 거기에 맞게 돈을 쓰는 거랑 똑같죠. 그러다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2500 드시던 분이 1500칼로리만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의 대사도 거기에 맞춰서 1500칼로리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훨씬 적게 쓰게 됩니다. 월급이 300에서 150만 원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아껴서 쓰는 거랑 똑같죠. 에버딘 의과학연구원의 15년도 연구에서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음식 섭취를 제한시켜서 칼로리를 줄였더니 대사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때 마우스의 체중이 줄어들면서 심장, 폐, 간과 같은 대부분 장기의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장과 고환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어요. 참고로 탈모도 비슷한 원리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생존에 머리카락이 꼭 크게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즉 대사 적응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적게 먹을 때 또는 굶을 때 우리 몸이 에너지를 소비를 줄여서 이 생존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필수적인 장기도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애들은 그냥 거의 아예 안 쓰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체중이 잘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체중 감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거기 적응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이에요. 즉 대사 적응의 가장 큰 원인은 굶거나 무작정 칼로리 소비를 그냥 줄여버리는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대사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한번 줄어든 대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아서요. 대사가 줄어든 상태에서 음식을 원래대로 먹으면 갑자기 살이 확 쪄요. 대사가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보다도 더 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2500칼로리 먹던 사람이 1500으로 줄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다가 다시 2500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먹던 만큼만 먹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도 대사는 여전히 이 줄였을 때 1500에 맞춘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이 2500칼로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는 1000만큼 살이 쪄버리겠죠. 이게 요요고 이거를 전문용어로 웨이트 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즉 다이어트를 잘못하면요, 이전보다 더 살이 찌기도 하고요,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사 적응이 온 사람은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앨러베마 대학의 21년도 연구를 같이 좀 보실게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다이어트 리필입니다. 일단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의 중간중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4주 동안 하면서 하루 1500칼로리를 드셨다면 그 다음 일주는 다이어트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고요, 2000칼로리를 먹어주는 겁니다. 이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위주로 먹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또 4주간 1500칼로리를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에너지 섭취를 증가시키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대사가 적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체중 감량을 도와주면 됩니다.
마타도어 연구에서 5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가진 사람이 그냥 쭉 다이어트를 이어서 한 사람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체중이 감량됐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짧게 보자면 그냥 쭉 다이어트 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봤을 때는 중간에 브레이크 걸어준 쪽이 유리했습니다. 그 다음 알아볼 것은 다이어트 리피드입니다. 이건 다이어트 중간중간에 리피드, 즉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일 5일간 월화수목금 칼로리를 제한해서 1500칼로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다면 주말 2일 토요일 일요일은 2000칼로리로 섭취를 약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어트 중간에 탄수화물 섭취를 정기적으로 늘리면서 리피드를 하는 게 왜 체중을 감량하고 근육량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첫째, 탄수화물 리피드로 인해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근육 단백질 분해 MPB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mTORC1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서 근육 단백질 합성 MPS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탄수화물 과잉 섭취 후 날씬하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 수치가 증가했고요. 지방 과잉 섭취 후에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날씬 호르몬인 렙틴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하고 다이어트 리피드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장기간 1-2주간 진행이 되고요. 신체와 정신의 휴식을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이어트 리피드는 단기간 1일, 2일로 진행이 되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일시적으로 증가시켜서 신진대사 속도를 유지하고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병행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그림처럼 4주 다이어트 그리고 1주 다이어트 브레이크 하는 식으로 다이어트 브레이크 가지시면 되고요. 또 4주간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평일에는 다이어트 제대로 유지하고 주말에는 다이어트 리피드 하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실 때는 항상 미리 계획을 짜서 규칙적으로 딱딱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아무 때나 하고 싶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해야지, 하고 싶으니까 이제 리피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혀 소용이 없고요. 그냥 치팅데이가 되면서 오히려 폭식이 돼서 오히려 살만 더 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리피드 할 때나 브레이크 할 때 얼마까지 식사량을 늘리면 될까? 최소로는 다이어트 할 때 드시는 식사량의 10에서 20%까지만 늘리시면 되고요. 최대로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원래 먹던 식사량까지만 드셔도 됩니다. 즉 식사량 늘리라고 해서 내가 원래 먹던 것보다도 막 더 드시면서 폭식을 하면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평소에 살 빼남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치팅데이랑도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치팅데이를 한마디로 그냥 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보자면 그냥 하루 날 잡고 먹고 싶은 거를 막 먹는 거죠. 사실 무계획이고 딱히 음식에도 제한도 없고 칼로리도 제한도 없게 그냥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 치팅데이고,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리피드는 규칙적으로 정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먹는 종류나 총 섭취 칼로리에도 분명히 좀 제한이 있죠. 이게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돼서 점점 살찌는 체질이 되셨던 분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떤 일이나 문제든 터지고 나서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이 가장 좋긴 좋고, 그래서 아직 대사 적응은 안 왔지만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오늘 말씀드린 부분 모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미 대사 적응이 오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 전부 해당이 됩니다. 애초에 엘러베마 대학의 21년도 연구를 다시 보면 대사 적응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정말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임상적으로 실제 봐도 그렇고요. 따라서 이미 대사 적응이 와서 살찌는 체질이 좀 되신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다이어트 브레이크, 다이어트 리피드 하면서 다이어트를 좀 계속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잘 해주시면은 대사가 서서히 원래대로 좀 돌아가실 거예요. 엄청 빠르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돌아갈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의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그냥 단기간에 빠르게 많이 빼는 거에는 잘 안 맞아요. 하지만 요요가 안 오고 정체기를 겪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크게 힘들지 않게 다이어트 하면서 앞으로 마음이 힘들고 싶지 않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맞습니다.
빨리 빼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굶고 안 드시면 되는데요. 대신 탈모와 요요와 정체기를 겪고 또 대사적응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체질로 점점 바뀌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무조건 안 먹어야지 하면서 막 칼로리 섭취랑 줄일 생각만 하고 빨리 빼고 막 굶을 생각만 하는데, 그게 당장은 1,000원, 5,000원 이득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뒤에 결국 1만원, 2만원 손해본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요, 현명한 선택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쉬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다이어트 관점과도 좀 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맞다는 점, 결국 요요가 안 오고 평생 체중 걱정 덜 하면서 살려면 이게 맞다는 거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